안녕하세요. 이춘의 세상만사 첫 방송입니다. 세상 일이 참 많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춘의 세상만사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를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이 첫 방송인데요. 경남 지역에서 정치활동하는 송순호 전 경남도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춘의 세상만사. 예, 첫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 송순호 TV 썸네일에 네네. 이재명 대표도 감탄한 송순호 연설 하고 강한 인상을 남기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번 총선은 다른 선거와 좀 다른 소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총선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네. 출마를 했었고, 제가 보니까 선거를 7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렇죠. 많이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고, 제가 이제 지방의원 선거를 제가 6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마산에서 시의원, 이제 또 창원에서 시의원, 그래서 기초의원을 3번 하고, 또 강력의원 1번, 그러니까 총 4선 의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7번 선거를 해서 4번은 승리를 했고 3번은 패배를 했죠. 그래서 7전 4승 3패. 그 정도면 진짜 괜찮은 편이죠. 네,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는 4승 2패. 그렇죠. 요번에 한 번을 더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 오면서 사실 우리 집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흠지 내지는 뭐 사지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는 선거에 나가야 되고 또 누군가는 우리 지역에서 또 민주당을 대표해서 선거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하기남 변호사라고 전 위원장이었어요. 이제 그분이 5번 국회의원 선거를 나갔단 말이죠. 근데 5번 떨어졌어요. 근데 5번 나가서 5번 다 떨어졌어. 나는 우리 마산 시민들이 참 매정하다 생각해요. 뭐 어지간하면 좀 불쌍해서라도 찍어줄 만도 한데 전혀 불쌍하지 않은 모양이야, 우리 하기남 변호사가. 근데 그거는 보니까 물론 이제 그때도 역시 뭐 흠지였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그 민주당 간판을 달고 5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뭐 헌신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5번이나 선거 나와준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뭔가의 그 5번 선거 온 것 관련해서는 뭔가 조금은 은혜를 좀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난번 선거에서 이제 떨어지고 나서 본인이 이제 에너지도 다했고, 이게 뭐냐면 인물 교체를 하지 않고서는 지역에서 선거를 이기는 것은 어쩌면 용언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사실 이제 선거에 나가는 것은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를 만나러 와서 대신 지역위원장을 좀 맡아주시고, 또 앞에 나오는 선거도 좀 송 의원님이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이 있어서 저는 뭐 그냥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흔쾌히. 예, 그렇게 해서 그럼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마산은 바꿔 가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사실 치르면서 그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2년 만에 뭐 나라 전체가 사실 엉망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낮고, 뭐 이제 긍정 평가율이 뭐 30에서 35% 왔다 갔다 하고, 부정적 평가가 거의 뭐 6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는 윤석열을 정부를 좀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전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러면 전 국민적 그런 심판이 있는데 우리 마산에서도 그런 심판에 바람이 불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산에 나가서 뭐 당선이 될 거다 이렇게 확신은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면 뭔가 놀라운 배다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거에 나왔는데, 뚜껑을 열고 결과를 보니까
뭐 여전히 마산은 아직까지 좀 그 우리 민주당이 당선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준비를 더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시간이 좀 더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 민심도 확인했지만 우리 마산 지역의 시민들의 민심도 확인하는 선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좀 실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워낙 심판의 열기가 그렇죠. 높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들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부산에도 바람이 분다는데 그렇죠. 그 바람이 우리 마산에도 강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좀 했었고, 근데 저는 이번 선거는 40%를 찍었던 송순호 의원에게 찍었던 후보에게 찍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그 14석도 만들어주고, 예, 맞습니다. 맞아. 우리가 더불어가 14석인가요? 14석이고 조국 혁신 12석. 예, 이걸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선거하면서 이제 선거 워낙 하기남 후보가 나갔을 때도 굉장히 같이 선거 운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올해 좀 달랐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사실은 저도 이제 선거 나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번에는 좀 이겨달라, 그리고 제발 좀 교체 좀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선거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조금 이제 착각 아닌 착각,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로 이제 사람을 만나거나 시장통에 가면 주로 이제 활동이 좀 왕성한 시대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40대, 50대, 60대 초반 정도까지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의 생각은 그래도 조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을 너무 운영을 잘못하니까 심판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시고, 이번에는 꼭 당선돼달라, 이번엔 교체해달라, 윤석열 정부 심판 좀 해달라, 제발 좀 이겨달라,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나 이거 잘하면 마산도 바뀔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은 가졌습니다. 이게 안 가졌으면 거짓말이고,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워낙 그 응원과 지지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간과했던 것은 뭐냐면, 여전히 이제 밖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그 표면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그분들의 여론이나 민심들을 읽어내는 데는 좀 실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계셔요, 이분들은. 집에서 막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때 소위 말해 막판에 조국 혁신당과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비례연합 정당이 만들면서 사실은 바람이 좀 많이 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이나 이제 경기도 이쪽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바람이 불어서 민주당이 많이 이제 대승을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부산까지 바람이 불었다라고 사실은 뭐 TV에도 그래, 언론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바람이 불었던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변화에 대한 바람도 불었지만 우리 경남 지역, 특히 또 영남 지역에는 백석이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이게 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선거 전략을 국민의힘에서 썼었죠. 그러니까 집에 계시던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굉장히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셨어요. 그 결과 때문에 오히려 또 역결집을 하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왕성하게 뜨고 또 심판의 바람이 많이 불면서 오히려 영남 지역에는 역결집이 불어서, 부산도 사실 출구조사에는 5-6석 이긴다고 나왔잖아요. 경남도 사실은 뭐 4석 이렇게 정도 했는데 뭐 부산 1석밖에 안 됐잖아요. 그것처럼 역결집의 현상들이 좀 일어났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느끼는 기분이나 피부로 느끼는 그런 미트는 잘하면 마산도 당선 가능성이 있겠다 할 정도로 분위기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손님으로 이춘의 세상만사 첫 손님으로 그 송순호 의원을 초대한 이유 중에서 이게 우리들한테는 또 4년 뒤에도 펼쳐질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분들한테 만약에 이 역결집 했지만 그분들한테 윤석열의 정치가 이득이 되는 건 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없죠, 사실은. 저는 그
송순호 의원님의 그 연설 중에서 예, 예. 그 굉장히 가슴에 남았던 것이 우리는 마산은 이름도 빼앗기고 그렇죠. 공장도 떠나고 기업도 떠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지역은 망했다고 이것을 이렇게 현실 인식을 이렇게 제대로 해주는 것들도 저는 그래 우리 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전의 마산에서 그렇죠. 이렇게 쇠퇴했다면 불판도 삼겹살 굽는 불판도 갈아야 되는데 맞아요. 30년 넘게 똑같이 하는 집권이 이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도 어떠한 심판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오만해지는 거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유권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아마 송순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초청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맞아요. 마산은 그 중국에서 7대 도시로 불렸었죠. 그게 이제 1980년도 후반까지만 하더라고 그랬어요. 그게 전국 7대 도시라는 게 전국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도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무역지역과 또 한일합섬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내는 지역이었거든요. 그게 전국에서 젊은 청년들이나 청춘들이 일자리를 찾아오고, 그럼 여기에서 살림집을 차리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거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산이 굉장히 살기 좋은, 또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게 불과 30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게 30년이 쭉 지금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산은 일자리도 잃었고, 기업도 떠나버렸고, 청사도 잃어버렸고, 결국 마산이라는 이름마저도 사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마산은 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마산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마산 망한 거 아니야? 라고 나는 실체적 인식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근데 전 굉장히 필요하다고. 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실체적 인식을 하기에는 여전히 조금 더 뭔가 정치 뭐를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런 실체적 인식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체적 인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일반 우리 시민사회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얘기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마산은 바뀔 거 아닙니까? 변하고. 그렇죠. 변하고 바뀌겠죠. 특히나 이제 제가 댓글들, 송순호 TV 이렇게 해서 댓글들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고향이었지만 떠났던 분들이, 우리 옛날에 마산은 그러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야도로 유명했잖아요. 예. 그리고서 막 마산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찬데, 어쩌다 보면 마산이 이렇게 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또 우리가 3.15라든지 부마항쟁이라든지 이런 국가기념일을 2개나 갖고 있는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를 다 잊어버려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또 선거운동을 하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이었던 일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하신다면? 뭐 선거하면서 많은 에피소드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선거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내세에서만 계속 지방 의정 활동을 하다가 이제 마제고기를 넘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제고기를 넘었다는 얘기는 회성, 해원, 석점, 봉암, 양덕, 구암, 합성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송순호가 누구야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내서에 있는 분들이야 뭐 송순호라 하면 뭐 시도의원을 계속 그 시기 했으니까 그래서 인지도도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일 열심히 하더라 내지는 뭐 자기 할 소리 하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마제고기를 넘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송순호라는 사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송순호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남들보다 열심히 다녔죠. 시장이든 상가든 열심히 다녔는데 주로 이제 전통시장을 많이 이제 갔어요. 이제 우리 마산역에 있는 bunge시장을 주로 많이 갔는데 거기에 가면서 처음에는 가니까 송순호가 민주당 후보 이제 명함을 주고 인사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그 반응이 굉장히 좀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래 오르고 평소에 얼굴도 보이도 않은 놈이 또 와서 선거 때 데리고 나타났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근데 이제 그걸 끊임없이 꾸준히 이제 선거 예비 기간도 꽤 길었으니까요. 그걸 제가 시장에 계속 가서 이제 얘기하고 이제 장사가 어떻느냐 어려운 점이 뭐냐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마음을 여시고 그러면서 딴 건 모르겠지만 진짜 이 사람 좋은 사람이
그렇죠. 좀 당선되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거든, 사실은. 내가 보면 6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거든. 그런 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선거를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낙선을 하고 인사를 제가 갔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제가 겨우 알아봤자 뭐 한 3개월 정도? 막 길어도 더 길면 한 4개월 정도일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가니까 위로해주고 안타까워하고 어떤 분들은 끌어안고 자기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저는 정말 선거 끝나고 나서 당당한 모습, 그래 용기 잃지 않는 모습 보이고 다음에 또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그래도 내가 눈물 나죠. 웃으면서 내가 막 인사를 했거든. 그런데 몇 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눈물 나지. 이게 막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분하고 저하고 한지 겨우 3, 4개월 정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장에 몇 분 계셔서 그게 저는 큰 마음의 위로가 됐고 응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마산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게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건 아니구나.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고 또 인사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거 관련해서 같이 의논을 해보고 그러면서 다가가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분들이 사실은 뭐 민주당을 좋아하거나 지지해서 그런 건 아닐 거거든. 그러니까 그 좋아하고 지지하지 않는 것도 솔직히 어떤 이유가 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한테 그 집에서만 있는데 그 카톡으로 오는 모든 소식들이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악마한다든지 악마화시키고. 아니면 민주당에 맞습니다. 대해서 계속 불안한 여론들을 조성한다든지. 맞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 민주당 못 싸운다. 그 전에 뭐 그런 보면 것도 있었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한테 하나의 대안이긴 하지만 왜 국민의힘들은 쟤네들은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억지 부리듯이 하면서도 싸우는데 민주당 너무 잘 못 싸운다. 이런 얘기하니까 정치가 그들에게 아직까지 받지 않는 그렇죠. 거죠. 예, 저는 특히나 송순호 의원님이 이번에 선거 준비하면서 진짜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너무 준비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해온 거 아니고 저는 합포고지긴 하지만 많이 했잖아. 트롯 합창단도 했죠. 그 다음에 시네마, 수요 시네마도 했죠. 하고. 그 다음에 또 송송 산악회도 하고. 찾아가는 민원 상담도 하고. 찾아가는 민원 상담도. 심지어는 핵 오염수 방류 반대 1인 시위도 꽤 오래 했죠. 100일 넘게 했어요. 지금도 그 얼굴 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다 탔습니다. 그때 얼굴을 피부로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다 했는데 그리고 당원들하고 막 수다 한 잔도 하고 뭐 온갖 이제 아이디어라 이렇게 열심히 하고도 안 된다면 이런 생각도 전혀 우리가 승자는 한옷 속에서 하지만 이거는 질 줄 알면서도 이렇게 고독하고 이것 속에서 묵묵히 이렇게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 다 아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박수를 보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예를 들면 주민운동 또 사회운동을 하면서 가졌던 하나의 이제 제 중심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뭐냐면 정말 이제 주민들과 또 대중들과 밀착하지 않는 활동은 사실 알맹이 없는 거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과 같이 밀착해서 그분들의 생활 속에서 뭔가 의견도 나누고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해야 정치도 바뀌어갈 수 있고 사람도 결국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어쨌든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고 또 밀착해서 하는 사업을 위주로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째 보면 뭐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 당선자들 중에서 송순호만큼 이렇게 지역 밀착해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찾기 힘들어요. 정말 그건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산에서는 당선이 안 되잖아요. 그래 당선이 안 되는 거는 물론 제가 부족한 점이 첫째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게 농부가 밭을 탓하면 안 되는데 밭을 조금 탓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밭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나는 밭을 탓하면서 안 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도 국민들도 그냥 밭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국민도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온다고 그러고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에 의해서 이게 운영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민도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책임져야 된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밭을 탓할 수만은 없고요. 저는 아주 이제 아까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도 칭찬해주고 싶기도 하고 선전하셨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 이런 말도 하지만 우리가 다음에 이기려면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과제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요. 예, 제가 이제 보면서는 어떠냐면 그걸 대중활동만으로 가능한가? 한계가 있죠. 대중활동만으로 그러니까 대중과 즐겁고 이런 것만이 가는 게 아니 민도가 낮다 그러면 민도를 갖다 높일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전반을 바꿀 수 있는 게 정치라고 한다면 정치의식을 계속 가짜뉴스로 그들을 갖다 가짜뉴스에 이렇게 현혹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그런 걸 지금 해운구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유, 그럼요.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네.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이런 대중사업을 쭉 불려내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대중들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어째 보면 밑밥 작업. 그렇죠. 밑밥 작업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친밀감을 높지 않으면 또 그걸 가지고 더 이제 정치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것도 한계에 봉착이 돼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이런 이제 친밀감이나 대중적 뿌리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정치의식을 가지도록 정치 사업도 좀 해내고 그것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시민 아카데미 또 시민 대학 뭐 이런 것들을 열어서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자꾸 각성시키는 역할들을 해야 되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의제와 이슈들도 홍남표 시장이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잘못하고 있어 이것을 아주 잘못된 실정이 있으면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그와 관련 대안도 내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송순호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럼 저렇게 가야 돼 라고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식을 깨워주게 하고 각성시키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첫 번째는 우리 당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민주당 당원이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운구만 하더라도 권리 당원이 한 3,000명 정도 되고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 당원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그분들까지 한 4,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합치면 한 7,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권리 당원이라고 하는 당비를 내는 3,000명의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식도 깨우고 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당원들의 정치 각성도를 높일 건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원들이 일상적인 대중활동을 통해서 민주당을 조금 더 살찌울 건지에 대한 고민 그걸 통해서 사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정치적인 이제 각성을 높이는 지점들도 있을 거고 또 민주당을 홍보 선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원들이 나서면 이제 충분하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사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사업들을 꾸준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저는 이게 계속 했었던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권리당원들을 굉장히 민주당이 저도 이제 당원이거든요. 네. 당원이긴 하지만 당원으로 가입했는데 나중에 선거 때 되면 뭐 지인 찾기 하고 또 뭐 연락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은 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이쪽으로 찍을 것 같고 내가 뭐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금 전화해갖고 그 사람 마음을 갖다 바꿀 자신은 없고 이래서 그런 이때까지 그러니까 당원들이 늘어났던 그것에 대한 왜 그런 건 방치해두지? 그렇죠. 그 전에 선거하기 전에 방치해두지? 이런 생각을 전 좀 했었고요. 그런 얘기를 시민으로서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선거 준비하면서 순호야 준비됐죠? 책 내셨잖아요. 냈죠. 처음으로 낸 책입니다. 저도 책 써봤는데 책 쓰는 게 힘들죠.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책을 쓰면 자기 마음을 읽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쓰면서 자기 마음이 내가 읽게 되는데 저도 읽었거든요. 잠시 그래도 책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순호야 준비됐제는 책 제목을 순호야 준비됐제라고 썼는데 이 책 제목 정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책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왕 선거도 있고 이러니까 순호야 준비됐제로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순호야 준비됐제를 썼는데 이 책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의 현 출마를 결심하게 된기까지 태어나서 현재까지의 삶을 쭉 좀 제가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회고록처럼 그래 해봤는데
어찌 보면 제가 보니까 참 제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야, 참 순호야 참 대견하다. 참 기특하다. 내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운동부터 해서 주민운동 그리고 이제 시의원 선거 나가고 도의원 선거 나가고 이러니까 한 30년 정도 보니까 주민운동 또 정당활동 이게 뭐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7번의 선거를 나가고 도대체 저게 민주당 후보로 그 이전에는 또 진보정당의 이제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해서 이제 시의원도 하고 뭐 시의원을 3번 했지만 도의원은 이제 민주당으로 제가 정당 해산되고 나서 제가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거든요. 민주당 입당한 지가 이제 5년 약간 좀 정도 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를 7번 치르면서 도대체 와이크하고 사노? 이제 이런 고민도 해봤는데 결국은 내가 와이크하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제가 꿈꾸는 세상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국민주권이라 얘기하지만 저는 지방에서부터 주민활동으로 시작했고 시민운동을 했고 또 지방의정활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주권을 넘어서 주민주권, 이렇게 주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졌어요. 그런데 이걸 주민이 주인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주인이 주인되는 지역도 못 만들겠는 거야. 우리 지역 자체가. 왜냐하면 30년 내리 뭐 소위 말하면 국회의 권력은 보수정당, 지금은 국민의힘 그 전신정당도 있지만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 즉 마산 시민들이 권력을 위임을 했더라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권력을 위임했는데 마산을 뭐 그 사람들 입장에 우리 마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마산을 보다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주라. 우리 마산을 좀 더 발전시켜달라. 또 우리 마산 시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대와 희망과 요구를 담아서 권력을 위임해 줬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그 주민들이 권력을 위임했으면 그 바람대로 뭔가 실행을 했어야 되잖아. 그런데 오히려 그 바람과는 반대로 가버렸죠. 마산이 제가 망했다는 표현인 것처럼 기업도 떠나버렸죠. 청사도 뺏겨버렸죠. 이름도 뺏겨버렸죠. 출생률은 출생률은 떨어져서 거의 뭐 한 동네에 4명 아니 뭐 얼마입니까? 5, 6, 7명 이렇게 태어나거든 동마다. 물론 이제 어떤 동네는 100명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경제도 거의 뭐 망한 지점에 와 있고 청년들은 자꾸 떠나고 있고 초고령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마산 눈치 보면 야 이거 마산 망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정권을 담당했던 위임을 받은 권력자들이 마산을 사실 망쳐왔어. 그런데 이 마산을 망친 사람들이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했던 마산 시민들과 유권자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또 그렇게 와서 또 내를 뽑아달라는 거야. 마산을 망쳐놨으니까 실존에 이런 마산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떠들면 마산을 제가 더 망쳐놓을게요. 저를 뽑아주세요. 똑같은 거거든. 그래도 계속 뽑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산 시민들은 정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50%가 넘는 주민들이 그 국민의힘이랑 그 전신정당 보수정당에게 자기의 권한을 위임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 마산을 망해 먹어도 망쳐놔도 다음에 또 뽑아주더라. 이거와 관련해서 너무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대로 더 가다가는 마산이 망한다. 그래서 정말 이게 지역주의와 부딪혀서 사실은 정말 이들과 한판 전쟁을 벌이고 싶었고 이 주역지를 정말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정치 문화. 그 다음 마산은 계속 망해가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시민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자기의 권한을 위임하는 이 정치 문화를 나는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경험들을 되살려서 출마를 한다라고 이제 했던 게 우리 순호야 준비됐지라는 책에 이제 그 골간을 흐르는 거죠. 거기에 뭐 성장 배정도 있고. 내가 왜 나섰는가, 내가 왜 나섰는가, 내가 왜 총선에 출마했는가, 그렇지.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년 시절도 굉장히 뭐 서정주가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인데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객기 말이었다. 맞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내가 왜 운동을 했고 주민 그렇죠. 운동을 하게 됐던가에 대한 계기가 나왔다면 또 하나 좀 재밌었던 게 학생 운동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네. 학생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대학교 다닐 때는 술만 먹고 잘 놀다가 네, 군대 갔다 왔어. 군대 갔을 때 사실은 남들은 네. 학생 운동을 대부분 이제
1학년 때나 2학년 때 네. 선배들한테 꼬드기 가지고 네. 시작되거든. 말 안 들었을 거야. 분명히 선배들 말 안 들었을 거야. 대학교 1, 2학년 때는 정말 뭐 그 세상에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애였고, 그래서 막 맨날 술 먹고 이제 막 즐기는 애였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전경을 내가 가게 됐네. 사출이 돼서. 어느 지역? 전라도. 전라도. 전경을 얼마나 갔는데, 싸움이 많았을까? 그렇죠. 그게 이제 대모 진학을 얼마나 갔겠어요. 그래서 간 데가 뭐 전북대, 원광대, 전남대, 뭐 대모 잘한다는 학교만 간 거야. 우석대 뭐 이렇게 해서 뭐 대모를 말하러 갔는데, 서 있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경에 가서 느꼈던 게 딱 두 가지예요. 전경도 경찰이잖아요. 그것도 국가 권력이잖아. 그런데 국가의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학생들과 농민들 상황에 나가서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는 거야. 폭력도 쏘고 방패로 찍고. 근데 저도 대학생을 하다 갔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짓는 농문이었잖아요.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내가 곤봉으로 머리를 쳐야 되고 방패로 찍어야 되는 상황이 내가 직면한 거라.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대학 등록금 인하해라. 뭐 학교를 자유로, 무슨 민주화, 자유로 하라는데 그 학생들을 또 막아야 되고. 내가 관심은 없지만 내가 저렇게 탄압할. 그렇지. 나는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찰의 역할이 아닌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건 내가 보기에 국가가 잘못된 거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보리쌀을 내지는 벼를 수매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정당한 요구잖아요. 학생들도 학교 내면서 등록금이 비싸니까 등록금을 낮춰달라. 너무나 정당한 요구잖아. 그런데 그 요구를 하는 농민들을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진압을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살살하면 안 됐어요? 네? 살살하면 안 됐어? 어떤 사람? 아니 살살 진압하면 안 돼요? 살살 진압이 안 돼요. 뒤에서 뒤에서. 고참들이 또 엄청나게 해. 그러니까 살살 진압이 안 돼. 그러니까 이왕 붙으면 시기부터 부리는 거야. 근데 그 붙으면 부대 들어가서 눈물도 흘리고 도저히 내가 그날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아마 개중 한 10% 정도 있었을 거예요. 나머지는 또 분에 막 그 젊은 청년들이 혈기 때문에 더 막 분이 나서.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엄청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게, 남들은 군에 갔다 제대하면 학생들을 다 정리하거든. 그래서 내가 군에서 내가 제대하면 야, 이거는 국가가 뭔가 잘못됐어. 내가 제대하면 학생운동을 내가 학생운동을 할 거야라고 결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혹시 그 꽃 이렇게 시대열에 있는 여학생이 성 따라서 갖고 그 여학생이 너무 예쁜 거 아니야? 그 여학생이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우석대 대모를 진학을 갔었어요. 우석대 대모를 진학을 갔었는데 그게 또 아마 학원 대학원이 등록금 문제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 그래 이제 도의를 해가지고 방패 들고 철망 딱 쓰고 딱 서 있잖아. 우리가 서 있으니까 어느 여학생 하나가 정말 아마 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이렇게 봄 맞네. 이렇게 학생 막 대학 진달래 아니 하여튼 긴 코스모스 비슷한 꽃이었는지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 봄에 무슨 코스모스야? 코스모스인지 모르겠는데 그 긴 꽃이었어. 그걸 가져와서 내가 이제 우리 정경들은 이제 전투모를 쓰거든. 철망이 딱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다가와서 정말이에요. 울면서 같은 청년들끼리 우리가 마음을 이해합시다. 당신도 저도 우리 정경 아저씨가 미운 게 아니고 정경 아저씨도 우리를 미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꽃을 탁 꽂아주고 가는 거야. 그 순간 부끄럽기도 하고 예뻤어. 예뻤어. 그래서 그 잔영이 저는 집에 와서도 그렇고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 때문에도 더해서 내가 학교에 가면 학생운동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계기가 되었고, 특히 사실은 학생운동하기는 농민 진압을 나가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잖아. 그게 임실, 완주, 순창 이런 데 가서 그 농민들을 해서 우리가 데모 진압을 했으니까. 저도 송순호 순호야 준비됐지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들 보면 아버지가 돌깨기 돌제이지. 석수. 그래도 또 큰형님이 그 주물공장에서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송순호는 머리로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아유, 그럼요. 가슴으로 시작한 게 아닐까. 가슴으로 해야 되고. 예, 가슴으로. 그래서 이 30년을 버틴 거 아닐까. 아니, 그걸 버텼는데, 우리 큰형이 얘기 나왔으니까, 큰형이 경북 기계고등학교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가서 과를 왜 그렇게 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큰형이 자그마합니다, 체구가. 신장으로 치면 한 160, 한 2, 3 되려나? 그 정도 되고, 몸무게도 너무 작으니까 48kg, 뭐 50kg 안 나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기 형 다니는 그렇지, 공장에서 그렇지, 그래 일해봤잖아. 했는데, 우리 큰형이 공부 잘했다고. 그리고 경북 기계고등학교 갔죠. 그 당시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 갔으니까. 당시에 상고나 공고나 이렇게 네, 공부 잘하는 네. 애들이 갔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뭐냐면 그래도 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자식들에 대한 공부를 시키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큰형 보고 인문계를 가서 대학을 가라 했는데 우리 큰형이 왜 그리 일찍 처리 들었는지 몰라. 그치. 엄마 아버지 제가 인문계를 가서 그 대학을 가면 밑에 동생이 4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굳이 안 그래도 되는 걸 본인이 그렇게 한 거야. 어쨌든 너무 철이 일찍 들었어. 철이 일찍 들은 거지. 근데 고등학교 가서 주물을 공부하는 과를 택했겠죠. 그래서 일하다 보니까 주물 공장에서 이제 자기가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큰형이 일하는 주물 공장에 그 조그만 중소 공장인데 거기에서 내가 한 달 반 정도 내가 알바를 했거든. 주물 공장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냐면 주물 공장이 아니에요. 그 보면 샘물 녹이죠. 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틀을 짜서 흙으로 막 가지가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탄바가지로 쉽게 바가지로 샘물을 받아서 거기에 부어서 틀을 형성시킨다고 이 일인 거라.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리고 큰형은 성한 데가 없었어요. 화상들 발에부터 해서. 근데 그거는 먼지도 그런 먼지가 없어. 덥기는 또 얼마나 더워. 그러니까 우리 큰형은 소금을 한 입 먹고 막 그 땀이 많이 나네. 그래야 견디니까. 그러면서 콜라를 1리터짜리를 단순히 마시는 사람 내가 형은 처음 봤다니까. 그래서 이건 인간이 할 짓이다. 그렇지.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말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를 나는 분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노동 환경과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한 노동 환경이 물어봐서 대부분이 다 그렇대. 대부분 다 그렇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제대로 날아가냐.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해서 지금도 노동 환경, 우리 큰형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저는 노동과 관련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떨어지고 나서 도의원 선거 떨어지고 나서 대학원 공부 학사학위 받았죠. 세상에 일도 많이 했어. 주경야도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뭐 도의원 할 때부터 이제 대학원을 갔어요. 석박사 과정을 이제 받고 또 떨어지고 나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결국은 대학 박사 과정까지 밟아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을 하고 지금은 그래도 그 덕분으로 이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의 겸임 교수로 아이들을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있는데 제 꿈이 어릴 때 꿈이 문교부 장관. 초등학교 4학년 때 누군가 물어봐서 너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서 난 아무것도 모르고 문교부 장관 이렇게 했어. 지금은 문교부도 없어. 그 없는데 내가 왜 문교부 장관이라 했냐면 꿈이 내가 문교부 장관이었거든. 초등학교 1, 2, 3, 4학년까지 내가 4학년 때 누가 그걸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았어. 여선생님이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 너무너무 막 우리한테 괴롭혔어. 기도 큰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들으려. 어쨌든 3학년 선생님이 또 좋았어요. 또 4학년 선생님이 또 별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체벌이나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그냥 일반화돼 있었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본 군사문화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개구장이었거든. 개구장이 내가 국제 개구장이. 국제 까불이 음한 선생님들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많이 그 선생님들한테 매도 맞고 고타도 당하고 이런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나는 문교부 장관이 되면 선생님들을 문교부 장관이 보내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문교부 장관이 돼서 선생을 착한 선생님만 뽑겠다. 착한 선생님 뽑아서 까불이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까불이의 가능성을 갖다가 발굴해주는 선생님. 그런 그 생각을 해서 내가 문교부 장관이 되고 싶었거든. 근데 이제 문교부 장관이 그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 어쨌든. 그렇지.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학교에 대한 좀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 문화에서 좀 없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제 그래도
그 강단에서 이제 아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난 좋은 선생으로 남으려고. 아니, 좋은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우리가 세대의 격차, 세대 차이들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이 젊은 세대들이 그 좀 이직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전 세대의 문제들에 이 전 세대의 문제들의 자기 미래의 문제, 자기의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특히나 지방자치제 이것도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가 이게 정치의 효능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외면하는 게 꼭 고상하고 우아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게 굉장히 좀 저는 이제 지방자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네. 그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유권자들도 주민들도 그렇고 꼭 좀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헌법 있잖아요. 헌법. 네네. 우리나라 헌법이 있어요. 그렇죠. 헌법을 보면 전문부터 해서 이제 뭐 그 총 뭐 13장에 10장 뭐 130종 몇 종가 돼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 많이 없어요. 한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20%나 그렇게 될까? 20%도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읽어봤는지 알아요? 왜 읽어봤는지 알아요? 제가 학생운동 하다가 징역에 있었잖아요. 그때 들어오는 책이 없었어요. 아, 들어오는 책에서 처음부터 금서돼갖고 책을 안 줘야 되는구나. 헌법이 들어왔어요. 헌법이. 나도 그때 헌법 보고 그때 처음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법정 싸움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이제 헌법에 기초해서 하니까 아니 헌법이 이렇게 좋은 말이 많았는데 그럼요. 지키는 게 아무것도 없어. 헌법은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꼭 읽고 계속 읽어봐야 돼. 그래야 헌법은 우리나라 뭐 어쨌든 법 중에 최고 상위에 있는 규범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거든. 그 안에는 보면 그냥 국민들의 권리, 그죠? 권리. 그 다음 이제 권력기관 두 개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가지는 주권으로서의 권리가 어떤 게 있는 건지, 주권으로서의 어떤 일을 해야 돼, 어떤 권리가 있는 건지를 대부분 나열해놨고. 그 다음 그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권력기관인 거거든. 그게 국회, 행정부, 뭐 헌법재판소, 뭐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모든 권력기관들은 우리 국민들, 우리 헌법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온다. 헌법 1조 1항. 그렇죠.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 권력기관이 할 일은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본래적 임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정확히 규정을 하고 있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지방정부든 국회든 그것이 법원이든 뭐 검찰이든 어디든 간에 이놈들이 헌법을 위반하네? 그리고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면 하면 선거운동 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윤 정권 심판 그러는데 쟤네들 뭘 잘못하냐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의 권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것만 알아도 그분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자꾸만 이제 이 패배적으로 그러니까 보기 쉽잖아요. 특히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좌절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한 유권자로서 나의 투표가 이 험지라는 환경 때문에 사표가 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정치라는 게 만약에 우리 총선으로 나와서 큰 흐름을 바꾸면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을 읽어야 되는 그런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방자치나 지방의회론을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보고 하는 게, 거기도 강요를 합니다. 헌법 읽을 것, 그 다음 지방자치법을 좀 읽을 것. 지방자치법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렵지 않아. 거기에도 주민의 권리, 또 주민이 해야 될 여러 가지 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와 관련이 있으면 주민의 주권의식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참여하게 되고 또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행정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 그런 문제를 통해서 지방자치가 완성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당부 막 드리는 것도 뭐냐면 스스로 지방자치에 참여하고 또 거기에 개입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청년으로서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말을 해라.
그게 지방자치법에 다 나와 있다. 그게 주민의 권리로 다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 팬이 되게 많다. 송순호 막 송순호 외치더라고. 그 친구들 아니, 유권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지 그래, 말고요. 이상하게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가면 막 송순호 외치고 우유빛깔 외치고 막 걔들이 윤석열 탄핵 이렇게 외쳐. 나는 잘 모르겠는데 막 저는 윤석열 탄핵 외치고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나도 걔네들이 막 앞에서 갖고 막 그래서 야 쟤네들을 근데 우리 지역에 워낙 소년운동들이 굉장히 활성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걔네들이 투표권이 없다. 투표권을 말하시지 마시고요. 걔네들한테 헌법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부모들이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도의원 때 예. 그 헌법 교육 활성화 조례를 내가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그래서 예. 경남도 교육청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민주시민교육, 예, 민주시민교육 예, 이런 맞아요. 것들도 필요하고. 예. 근데 막 저쪽에서 또 없애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박한수 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처음에 올렸던 게 이제 내가 헌법 읽기와 관련해서는 경남도 교육청에도 조례를 만들었고 경상남도에도 만들었거든. 경상남도에는 헌법 읽기 장려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보면 조례가 만들어 있으면 지평부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장려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박한수 지사가 당선되자마자 없앨 조례를 올린 거야. 이거하고 민주시민 무슨 조례인가 이거 두 개를. 이게 아주 나빠요. 왜냐하면 우리 경남도민들이나 시민들이 헌법을 읽고 이해하게 되면 국민들이 똑똑해지거든. 똑똑하고 말을 안 듣잖아. 그렇게 똑똑해져. 귀찮잖아. 그러면 권리의식이 더 높아져. 그럼 말이 자꾸 많아지거든. 그러면 도지사로서 또 행정을 하는 사람이 귀찮은 거야. 예. 그래서 이 행정하는 사람들은 또 권력을 진 사람들은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된다고 소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 도지사가 이걸 없애려고 하다가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없애지는 못했어요. 예. 그나마 살아있을 다행이에요. 지금 참 하실 일이 너무 많지만 예. 또 그래도 이제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계획이나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계획대로 잘 사라지진 않더라고. 기생충에 야, 아버지가 얘기했잖아. 아들 보고 너 계획이 항상 있구나. 그 기생충 그 지하에 사시는 분들 그렇죠. 다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기생충이 가는 거를 아들아, 너희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게 생활을 하다 보면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닌데 계획대로 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 떨어졌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40%를 이제 겨우 특거리 하는 수준에서 득표를 했고. 근데 굉장히 저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40%를 저를 지지해 주신 마산의 우리 유권자들과 시민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굉장히 떨어져서 사실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저는 하루 만에 바로 씻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낙선 인사를 하러 이제 가니까 조금 했던 대로 막 그냥 울고 이러신 분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저도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지웠는데 저보다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잠을 못 잤다 부터해서 밤새 내도록 텔레비를 지켜봤는데 결국은 그렇게 돼서 내가 한없이 울었다 부터해서 난 그분들에게 조금 너무 미안한 거야 사실은.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됐을까. 근데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지금 현장에서. 그렇죠. 그런 시간이 더 가야 되고 그다음 우리 마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의식이나 문화들이 조금 더 변화되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발전을 하는 건데 제 입장에서 조금 더 정치 문화가 변화되거나 조금 더 발전되어야 저는 마산의 정치 교체도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지역의 정치 문화 그러니까 지역주의,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이 정치 문화와 싸워보겠다, 맞짱하면 뜨겠다라는 길기를 가지고 출마했던 것처럼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산 지역에도 이런 정치 변화 발전 또 정말 이런 못된 정치 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오만해지는 거거든. 이 오만한 그들의 코를 나타나게 한번 해주고 싶은 지금 이 욕망이 있어요. 몇 번씩 해서 그게 딱딱하게 해주는 그래, 거. 나쁘게 해야 돼, 진짜로. 그래 해야 정신이 번쩍 들 거라. 그렇지. 그래야 이게 정당 발전도 있어요. 그래 지역 발전도 있다니까. 있고, 지역 발전. 아니, 이 견제가 되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견제가만이 아니라 솔직히 청산돼야 되는 문화죠. 그래서 한 번도 그걸 제가 한번 해보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응원합니다. 4년 동안
선거 떨어진 다음 날부터 시작했어요. 멋있다. 열심히 멋있다. 박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박 가는 것만으로 부족하거든. 아까 했던 대로 당원들에 대한 이제 활성화 문제,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각성시키는 여러 가지 정치 사업들, 또 대중 사업들을 곁들여서 정말 마산이 뭔가, 변해가네? 누구 때문에? 송수도가 하니까 변해가네? 이걸 나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지지합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첫 손님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초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번 제가 선전하셨다, 수고하셨다 이런 말을 갖다 진짜 뭐 댓글에도 남겼었는데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국회로 꼭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죠. 더 발전하실 거라고 저는 진짜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더 발전된 모습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송순호 전 경남도의원이었습니다. 꿈이 모이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날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 이춘의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